진짜 약을 다루는, 이게 진짜 큰 게, 내가 만약에 슈퍼마켓 직원인데 담배 뭐 이거 달라 했는데 저거 줘버렸어요. 큰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근데 어느 사건이 생겼냐면 네. 원래 이제 웹드나 뮤비 같은 거를 찍고 싶은 게 이제 꿈이었어. 뭔가 그런 일본 감성. 근데 그것들은 돈이 안 되거든요. 너는 재능은 없어. 근데 여기가 꼭 재능으로만 먹고 사는 데가 아니고 열심히 하고 노력하다 보면은 반 이상은 갈 거다. 대신 최상층은 안 될 거다. 맨날 서울대 막 연설하는 거 보면 한 번만 성공하라 하거든요. 근데 저도 어쨌든 약대에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의 이야기를 그리는 채널 일상은 예술이 된다. 안녕하세요, 자바티입니다. 오늘 만나볼 분은 약사와 영상 제작 이 두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좀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선은 95년생이고 지금 현재 약사이자 영상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정흠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약사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 때는 피트라는 제도가 있어서 대학교 2학년까지 수료를 하면은 피트라는 시험을 칠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면 모든 과 상관없이 이제 약대를 갈 수가 있거든요. 네네. 지금은 사라졌죠.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려고 했던 목적 자체가 저는 막 좋아하는 게 너무 많은, 제가 약대에 들어가서 약사가 되면 내가 만약에 엄청 좋아하는 거를 찾아서 그것만 하고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에 약사로서도 먹고 살 수는 있다, 이 생각으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제 좀 오래 걸렸어요. 약간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해가지고 삼수까지 하고 이제 여기 들어갔거든요. 들어간 약대에서는 이제 4년 동안 뭘 할 수 있지? 생각을 하고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걸 오만 거 다 해봤어요. 부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럼 내가 좋아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일단은 처음에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진짜 약대 위주로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사회약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하려고 했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저랑 안 맞았어요. 이거는 아니다 해가지고 두 번째로 이제 찾은 게, 제가 운동을 좀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축구랑 농구랑 뭐 이런 것들을 엄청 또 열심히 했어요. 또 이렇게 스레드 같은 거에다가 만약에 축구 하실 분들 이렇게 모으면은 그런 데도 막 가고, 왜냐면 저 때는 코로나였거든요. 딱 약대 합격하니까 코로나 빵 터져가지고 학교도 안 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세대여서, 그래서 이제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축구랑 막 농구 막 이런 거 열심히 하는데, 그것도 이제 같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야,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이걸로 돈을 벌 수 없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우리나라도 K리그가 있으면 K1부터 막 K7, K8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 K8도 진짜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어떻게 감히 할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취미로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했던 게 이제 춤 동아리를 했어요. 별걸 다 하셨네요. 뭐 별걸 다 했죠. 춤도 아시다시피 어쨌든 몸이니까 어릴 때부터 했던 사람들을 못 이기겠고. 그쵸. 그래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영상이란 거를 알게 됐는데, 이제 사회약학 대학원에서 제가 그 시각처 업무를 제일 처음 맡은 게 뭐냐면, 그때 코로나니까 백신 광고 그거 업무를 맡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맡아줄 이제 감독님이랑 뭐 이런 거 다 섭외를 해야 됐고 기획을 해야 됐고, 거기서 이제 영상이란 걸 처음 알게 됐죠. 와, 너무 재밌는데? 그때는 그냥 첫 시작. 아, 영상이란 게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그런 거를 이제 처음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시작은 그 춤 동아리를 하면서 오즈모 포켓2를 샀어요. 그래서 이거를 영상을 올리겠다, 그러면서 영상을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어쨌든 저는 돈을 벌어야 프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프로는 어쨌든 금전적인 게 발생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아는 지인분이, 제가 부산 사람인데 인생 내 것이라는 그 지점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홍보 영상이 필요한데 너가 뭐 영상 같은 걸 시작했다고 들었다, 혹시 도와줄 수 있냐 라고 와서
처음 하다 보면 영상 찍을 게 없거든요. 근데 그런 제안이 와주셔가지고 네. 아, 난 너무 좋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엄청 찍었어요. 네. 기획도 막 이것저것 하면서 강의 들으면서 했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인생 내 거 본사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너무 인상 깊다, 너네도 한번 봐라 해가지고 이제 본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프로젝트를 주신 게 이제 인생 네컷 네. 신촌 풍물 사거리 네, 지점이 네, 네. 있거든요. 네. 거기가 새로 생기는데 네. 그거를 한번 너가 해봐라. 영상을 찍어봐라. 홍보 영상. 그래서 그거를 하고 이제 돈을 딱 처음 정산을 받고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와, 항상 뭔가 어떤 일이 딱 정해진 건 없는 것 같고 뭔가 이런저런 경험을 하다가 약간 자신을 알아가는 느낌? 맞아요. 나 이거가 진짜 해야겠다 라는 걸 조금 찾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네요. 당연히 이제 저는 영상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약사도 다양한 직업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또 파생되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병원 약사는 저랑 안 맞는 건 확실하고, 왜냐면 사람과 사람을 대면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네네. 저의 장점은 약간 사람을 대면하고 그분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약간 소소한 스몰 토킹? 네네. 이런 게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그게 전혀 안 되니까 영상에 그래도 좀 더 맞는 게 어쨌든 저는 상상력이 풍부해가지고 그거를 막 이렇게 현실로 만드는 게 너무 뿌듯하거든요. 머리에 있는 거를 이제 시각화시키는 일들. 그게 너무 뿌듯해서 이게 훨씬 저랑 저는 너무 먼 거리에 있는 직업이라서 영상 쪽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면 이 약사라는 직업은 어떤 직업인 거예요? 제가 네. 요거에 대해서 좀 생각이 작년에 엄청 많이 달라졌는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약사라는 직업이 네. 대중들한테 인식되는 게 저는 네. 뭐 약간 슈퍼 판매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더 이제 관심을 안 가졌거든요, 원래는. 그리고 이제 실습을 하는데 한 달 정도 하니까 대충 약을 어떻게 보내야 되고 이런 커리큘럼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대충 보이는 거예요. 네네. 이거 한 6개월만 하면 이제 그냥 다 적응이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아예 신경 안 썼어요. 그냥 합격만 하면 된다. 이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 하다 보니까 네. 정말 다른 점은 딱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큰 거는 한 가지가 일단 약을 다루는, 이게 진짜 큰 게 내가 만약에 슈퍼마켓 직원인데 예를 들어서 담배 뭐 이거 달라 했는데 저거 줘버렸어요. 큰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근데 어느 그 사건이 생겼냐면 네. 이제 문전병원이라고 네. 대학병원 앞에 있는 걸 문전병원이라고 부르거든요. 네네. 거기서 항암제를 줘야 되는데 이제 검수를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제 못 본 거죠. 그래서 뭐 다른 항암제를 주거나 용량을 조금 뭐 5ml만 줘야 되는데 10ml를 줘서 그 환자가 심형상을 입은 거예요. 그 약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 둘 이제 들리다 보니까 이게 책임 의식이라는 게 괜히 이게 면허가 필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진짜 많이 느꼈고, 그리고 이게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되게 3D 직업이거든요. 3D 직업이요? 네, 되게 힘들고 네. 상처도 많이 나고 계속 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그 손님이랑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 그 강도도 높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힘든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충이 많네요. 사람 몸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잘못 나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약국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문전병원이라는 거는 이제 약사들이 엄청 많은데 거의 약국은 70~80%가 1인 약국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재고 관리라던가 이런 거를 다 자기가 해야 되거든요.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그 약사 일을 오전에 몇 시 출근해서 몇 시까지 딱 하시나요? 작년까지만 해도 풀타임을 했었는데 화수목토는 이제 아침 8시부터 1시까지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요일은 12시부터 12시, 그 다음에 일요일은 저녁 6시부터 아침 8시까지 야간 약사로 일하고 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 8시부터 1시까지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목요일 하수목이 비니까 토요일까지
이제 그게 맞는 것만 이제 하고 있죠. 근데 보통은 다 거기 안에 다 들어와서 안 되는 거는 뭐 받을 수 없는 거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약국에서 돈을 버니까 많이.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약사가 수입적으로는 비중이 좀 더 큰 건가요? 훨씬 큰. 훨씬. 네. 영상은 아직은 아직은 뭐 이제 막 사업자 등록했고 그 정도입니다. 일단은 뭐 사실 닥치는 대로 다 하긴 하는데 그래서 전문직분들 영상 쇼츠를 촬영하고 편집해 주는 거 그거가 일단 주가 됐고 네. 그 전까지는 이제 웨딩을 좀 많이 찍었어요. 나머지는 이제 자체적으로 웹드 같은 거 이제 꾸며가지고 막 만들고 있고 유튜브에 필고리즘 검색하면은 아마 나오실 거예요. 이제 막 시작을 하신 거네. 그래도 생각보다 고퀄로 뽑아내고 있어요. 웹드나 이런 거는 진짜 좀 재밌는 작업일 것 같은데요. 재밌고 뭔가 뿌듯하고 약간 이거를 통해서 알게 된 막 감독님들도 있거든요. 조명 네. 감독님도 있고 네. 한데 아 이렇게 하는구나 막 많이 배우고 또 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이제 웹드나 뮤비 같은 거를 찍고 싶은 게 이제 꿈이었어요. 뭔가 그런 일본 감성 이런 것들을 막 하고 싶은 게 꿈이었는데 막 시네마틱 이런. 근데 그것들은 돈이 안 되거든요. 네, 돈이 되려면 진짜 잘 찍거나 뭔가 좀 잘 풀리거나 사실 그거 제가 봤을 때 영상 하시는 분들이 거의 반 취미로 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약사 일이랑 뭐 마케팅이랑 다 하고 있는 거죠. 진짜 이 뭐든 1인 기업 마케팅도 공부를 해야 되고 뭐도 네. 공부를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근데 요즘은 점점 더 그렇게 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뭔가 집단 환경보다는 점점 개인이 성장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책은 읽지 않고요. 저는 축구를 했던 것 같아요. 풋살을 하면은 그래도 운동을 하면은 좀 풀리고 막 열심히 뛰면은 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거의 없는데 밤 12시 풋살 경기를 가요. 플랫 풋볼이라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소셜 매칭 하는 거거든요. 인터넷에서. 그럼 12시 경기 있으면 그거 가가지고 열심히 뛰고 그러면 좀 풀려있고 그렇습니다. 땀을 흘리는 게 거의 쉬는 저는 단점이자 장점이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더 힘들어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뭔가 그러면 저만 뒤쳐져 있는 것 같고 저만 뭔가 이렇게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약간 처지는 기분이 네. 좀 많이 들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무조건 뭔가를 해서 이렇게 성장이 눈에 보이는 걸 하던가 뭔가 그런 걸 해야 돼요. 영상을 찍거나. 이쪽에 관련 계통이 있으면은 그게 뭔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사무실인 거죠? 네, 제가 웹드 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최소 편집하러 가긴 하거든요. 스튜디오를 빌려가지고 찍어서 지금 이제 사운드 체크랑 네네. 여기 웹드 하면은 이제 몇 분짜리인 거예요? 7분 30초? 최종 마무리만 좀 남은 상태. 맞아요. 뭔가 컨셉 같은 게 있나요? 원래 이제 약간 이 느낌대로 찍는데 그게 알고리즘을 통해서 성장하리라 그거였거든요. 네네. 근데 뭐 잘 지은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막 웹드나 이런 거 보면은 뭐 로맨스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냥 코믹으로만 가시는 분들도 이제 맞아요. 있으니까 근데 저희는 일단은 찍자 다. 뭔가 그래서. 기획이나 이런 게 있으면 네. 그러면은 요거는 어떤 거예요? 요거는 이제 액션 스릴러? 이런 거를 영상을 찍는 데는 그러면은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리시는 거예요? 요거는 좀 오래 걸렸어요. 요거는 한 촬영만 했을 때도 8시간. 8시간이요? 8시간 하고 몇 분 뽑는 거라고요? 8시간 하고 7분 반? 네, 그런 거죠. 편집을 혼자 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 혼자만 하고 촬영도 저 혼자 하고. 이게 그때 의뢰를 받고 처음 만들었던 영상인 건가요? 네. 여기 들어가서 여기 이제 그때 당시에 새로 나온 것들이거든요. 이 배경 화면들이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콘티처럼 짜는 건가요? 네, 콘티를 다 짜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할 거다.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한 다음에 네. 찍는 거죠.
카메라 이렇게 찍을 거고 처음에 이렇게 이제 대사 이제 체킹하고 대사 대본 네 대사 대본 이런 거 체킹한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할 때도 있고 이런 기획을 하려면 또 네. 시간이 또 많이 들지 않나요? 많이 들죠. 근데 이제 해야죠. 재밌으니까. 거기에 이제 약사까지 하시려면 너무 많은 것들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지금 하고 있는 아까 그게 진짜 제일 힘들었고 네, 원래는 더 짧아요. 이때는 진짜 딱 적당했고 재밌었고 보람찼고 그랬는데 이번 거는 근데 물론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액션씬을 시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좀 오래 걸린 것도 있는데 저 이제 그 같이 하시는 분이 저기 한예종에서 막 수석했고 막 이런 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잘 많이 아는 거죠, 영상이나 이런 거. 근데 저는 아직 잘 모르니까 내가 봤을 때는 완벽한데 그 사람이 봤을 땐 너무 완벽하지 않은 거죠. 이건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은 왜? 그러니까 그거 아는 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피드백이 굉장히 좀 중요하는데 뭔가 그렇게 영상 만들면서 좀 이렇게 성장 과정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좀 기억에 남는 피드백 같은 게 좀 있으세요? 하나 있긴 한데 네. 지금 기억에 남는 피드백이 나 시작하려고 한다 막 했을 때 어떤 사진 작가님이 좀 친한 작가님이었어요. 현실적으로 말해줘. 그래서 네 좋아요. 그때 맨 처음 만든 푸티지를 보여줬거든요. 너는 재능은 없어. 근데 여기가 꼭 재능으로만 먹고 사는 데가 아니고 열심히 하고 노력하다 그쵸. 보면은 반 이상은 갈 거다. 대신 최상층은 안 될 거다. 이 얘기를 한 게 제일 기억에 남네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되기도 하지만 또 상처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최상층 생각 안 하고 그냥 내 할 거 해야겠다. 약간 이러죠. 어차피 물론 잘 되면 너무 좋지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돈은 이걸로 벌고 있고 약국으로 그래. 오히려 현실적으로 말해줘서 이제 전략을 좀 수정을 한 거죠. 그 전까지는 나는 최고의 영상제가 될 거야. 이러면서 다녔거든. 근데 이제 그러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돈 벌 수 있는 느낌으로 하고 해야겠다. 그리고 나대지 말아야겠다. 항상 상상력이 좀 풍부한데 나중에 네.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날씨의 아이라고 있거든요. 이거를 실사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를 실제로 이제 번지 점프를 시킨 다음에 제가 뭐 이렇게 찍는 거 딱 그 장면. 푸티지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아니면은 그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미스터 비스트 같은 경우에 네. 막 이렇게 실험을 하잖아요. 저도 만약에 이제 삶이 재미가 없다 싶으면 이제 돈을 이제 다 투자를 해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가는 거지. 드론 촬영하는 사람도 이제 아니까 그 사람한테 나 이런 거 프로젝트 시행 중인데 이거 혹시 도와줄 수 있냐 하고 이제 스턴트맨도 구해야 되겠죠. 나 그쵸. 이거 쓸 건데 이런 옷을 입어야 교복을 입어야 된다. 괜찮냐 하고 이제 이렇게 위에서 하는 그것도 이제 비용을 내야겠죠. 그러니까 그 비용을 다 이제 벌 수 있을 만큼 벌어놓고 이제 그 프로젝트를 하고 약간 그거를 이제 유튜브화 하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 이거 할 거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뭐라 해야지 성장기라고 해야 되나? 네네. 그거 도전기. 그거를 이제 탁 찍어보는 거. 약간 레드불 같은 느낌. 어쨌든 제 최고의 목표는 이게 참 저도 이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약대 공부하기 전까지는 진짜 막 살았거든요. 그런 생각 없이 살았다가 네. 약대를 공부하면서 뭐가 생겼냐면 네. 자기소개서를 쓰죠. 네. 이제 면접을 봐야 돼. 그때 저에 대해서 많이 알아. 그래서 그때 이제 느낀 거와 이제 그때 제가 결심한 건 뭐냐면 나는 누군가를 도와줄 때 엄청난 희열감을 느끼더라. 근데 누군가가 무조건 친구여야 되고 제 주변 사람이어야 되고 뭐 남도 오는 거 별로 희열감 안 자기 나고. 사람 생기는 네, 약간 자기 사람 생기는 게 진짜 도움 주는 게 제일 희열감을 느끼는데 거기서 제일 큰 전제가 하나가 내가 그냥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건 그 사람한테 부담이 되고 오히려 그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능력이 있어야 이 사람을 도와줄 때 이 사람도 진짜 고마워하고 저도 희열감 느끼고 하더라고요. 약간 뭔가 이타적인 좀 성향이 좀 있으신 거네요. 그래서 약사랑도 맞다라고 일단 처음에 생각을 했던 거. 근데 결국은 제 이기적인 마음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근데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내 능력이 어떤 게 제일 좋지? 이런 걸 지금 탐구해가는 시간인 것 같아요. 시간. 내가 만약 약사가 제일 능력이 뛰어났으면 그걸로 올인을 했을 텐데 전 아닌 것 같고 이걸로 돈 벌면서 이제 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진짜 뭐 사업하는 친구들 이제 홍보 영상을 찍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는 게 일단 제일 큰 목표.
그거를 하면은 뭔가 인생 잘 살았다 하고 재밌게 살고 있다. 뭐 편하게 죽지 않을까.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우선은 찍어야죠. 그러니까 찍고 올려봐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돼.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일단 다 찍었어. 다 뭐 친구 뭐 결혼식 한다 그러면 찍어줄까? 그리고 이제 찍어주고 뭐 나 이런 거 할 건데 혹시 있냐 했는데 또 제 동기 중에 뭐 나 연기 같은 거 해보고 싶었어 해가지고 그럼 해보자 이렇게 한번 찍고. 그러니까 해봐야 기회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커가고 그렇게 포트폴리오 쌓이고 스레드에서도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사람들 만나보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나 이런 거 진짜 재밌게 찍고 있다 막 이러면서 보여주니까 나중에 이제 변호사 그분도 이제 친한 분이 이제 혹시 여기 찍어줄 수 있냐, 메인 홈페이지 이제 바꾸려 하는데 사진 좀 찍어줄 수 있냐.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찍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영상 제작은 레드오션. 그리고 이게 좀 경기 침체가 많이 오면서 그쵸. 홍보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부익부 빈익비. 진짜 1%는 여전히 돈 많이 잘 버시고 하시고 중간 계급이 없어진 느낌. 다 그래요. 요새 AI가 거기를 다 먹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요새 보면 빅테크 기업도 우리나라 프로그래머 하시는 분들도 중간 계급이 다 사라져서 신입을 안 뽑아요. 신입할 거를 다 AI가 하면 오히려 더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완전한 기업이 살고 완전한 개인이 사는 상황이 된 느낌이네요. 사실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게 아니었거든요. 유재석님 그분이 말씀하신 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선 안 하고 싶은 거 99. 그렇죠. 정확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하기 싫은 걸 해야 된다는 저도 되게 많이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거가 있어야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 멘탈 관리가 진짜 중요하고 정말 중요하죠. 거기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 뭐냐면 네. 저도 자격지심 되게 심했거든요. 네. 저도 처음엔 건국대였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 만나보니까 막 고려대, 연세대, 막 서울대 이런 애들은 나랑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 부럽다 나도 언젠가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말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맨날 서울대 막 연설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공부 어떻게 하는지 하는 거 보면 한 번만 성공하라 하거든요. 근데 저도 어쨌든 약대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뭐 친구 중에 부자도 진짜 많아요. 부자도 뭐 많고 막 그런데 사실 안 부러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나는 다른 사람이야. 이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거 되기까지는 저는 그 트리거 했던 게 한 번 성공했기 때문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 너 부자고 좋겠다 야. 근데 나도 뭐 영상 찍을 수 있고 난 약사로 돈도 벌 수 있고 난 괜찮아.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멘탈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마무리만 좀 나왔거든요. 나머지는 그냥 카페 가서 커피나 마시면서 유유적적 마무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를 버티게 하는 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약간 자기 대내임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거요? 예를 들면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여러 번 되뇌이는 것 같아요. 나 뭐 나쁘지 않고 외모도 나쁘지 않고 직업도 나쁘지 않고 나 진짜 괜찮아 잘 살고 있어. 아무래도 저는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뭐 여자친구나 엄마나 다 이렇게 다독여주면은 또 이제 갑자기 신나가지고 또 기분 좋아지고. 저 스레드 글에 보면 보통 사람들 그렇게 적잖아요. 이름 적고 뭐 이렇게 좌우명 같은 거 적잖아요. 제 좌우명이 약간 하루를 영화처럼 이거든요. 영화처럼 살았나?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 힘들 때도 어떻게 견뎠냐면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은 이제 클라이막스 구조인 거야. 이거를 견디면 나는 또 행복한 결말이 나오고 또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맨날 견디거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할 때 이제 지금 잘 가고 있나? 잘 가고 있는 것 같아. 영화가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같이 간 친구가 있어요. 근데 훈련소 동기예요. 같이 뭐 한 달밖에 안 되는데 걔랑 지금도 2년 돼서 계속 만나고 있거든요. 근데
걔랑 그 이제 해외여행 갔다 오고 나 말했던 게 너는 진짜 잘 될 것 같아. 너는 진짜 될 것 같아. 이러면서 막 말했던 게 나는 나중에 이거가 될 거야. 나는 나중에 이게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지금 3년 만에 만났는데 그거에 초석을 둘 다 다지고 있거든요. 걔는 사업을 했고 저는 이제 인플루언서의 길을 가고 근데 진짜 만났는데 진짜 그때 우리가 했던 말들 우리가 다 지키고 있네? 지키고 있다. 그럼 우리 그러면은 다음에 또 만날 때 이거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다음에 뭐 걔는 이제 뭐 연매출 뭐 그거였고 저는 이제 일반 인플루언서가 되자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5년 뒤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저에게 있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수단인 거죠. 영상 작가도 그렇고 약사도 그렇고 제 행복을 위해서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행복을 위한 수단. 네, 이게 언제든 저는 또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쵸. AI가 될 수도 있고 나중에. 그럼요. 어쨌든 약사나 영상 제작이든 내 행복을 위한 어떠한 수단. 근데 요새 막 도전하는 게 진짜 많거든요. 네. 이번에 또 도전하는 거 뭐냐면 놀라실 수도 있는데 막 우연히 스레드를 보는데 이몽룡 선발 대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겠다 해가지고 그 신청을 했는데 네. 1차 합격을 한 거예요. 1차 합격을. 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2차를 보러 가요. 네네. 뭐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진짜 도전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막 하다가 인플루언서 길도 이제 이게 이제 초석이 돼가지고 그거를 좀 좋게 봐주셔가지고 이제 약사들의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인플루언서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 또 들어가게 됐고 하는 거는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이런 얘기만 하고 뭐 또 강의도 하게 됐거든요. 숙명여대 약대 이제 생들한테 네. 뭐 1학년들한테 이제 해주고 싶은 강의 이런 것도 하게 됐고 우선은 이제 첫 번째는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지. 맞아, 내 꿈은 이거였고 내가 이런 다짐을 했었지. 이런 거를 좀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돼서 너무 좋았고요. 두 번째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진짜 사람은 다양하다. 이런 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도 이런 거 했었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뭔가 좋은 사람들 곁에 좋은 사람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어쨌든 저희 둘은 스레드에서 그쵸. 만났는데 그 분의 글을 보고 이분은 약간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연락이 된 거고 그쵸. 이렇게 된 거니까. 그래도 어찌됐든 이렇게 저도 만나서 얘기하면서 여태까지 만나왔던 사람이랑은 또 다른 사람이다 라는 걸 또 저도 느끼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고 항상 사람을 만나면 좀 배워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이야기 속에서. 그래서 저희는 또 다음 만남을 또 기약하면서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지금까지 채널 자바트의 슈브로였고요. 또 저는 흥리의 정흥진이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감사합니다. 다음을 기약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